네, 오늘은 두산중공업의 위기로 시작을 해서 판이 커지고 있는 두산그룹의 구조조정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건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두산그룹 내 두산중공업 어떤 자금과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건가요? 일단 이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네. 2016년부터 적신호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주력 산업, 그러니까 70%를 차지하는 석탄 화력발전소의 부진, 사업 부진과 그다음에 현 정부가 그 탈원전 정책을 폈기 때문에 신규 수주를 할 수 없었다는 점, 그다음에 두산건설과 관련돼서 네. 자금 지원을 한 것이 이제 3중 그 고로 돌아왔습니다. 올해 지금 만기 도래되는 차입금만 해도 4조 2천억 원가량 되는데 당장 2분기에 6,720억 원이 도래됩니다. 그래서 수출입은행이 이것을 대출 전환할 것이냐를 갖고 아마도 이제 곧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주가는 약 한 10년간 96%가 떨어졌고요. 네. 5년간 2조 6천억 원이 손실을 봤습니다. 두산중공업 매출만 하더라도 2014년, 2015년도에 5조 원대였는데 2016년도부터 자그마치 1조 원이 빠진 4조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인데요. 앞으로의 어떤 그 사업 전망이 쉽지 않아서 네. 민간 부분에서, 그러니까 은행 부분에서의 어떤 민간 시중은행에서의 차입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1조 원이 수혈이 됐는데 앞으로 그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문제들, 그러니까 자금 조달에 굉장히 난항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산은과 수은이 지난달 27일 두산중공업에 1조 원 긴급자금 지원 결정한 상황입니다. 앞서서 언급도 해주셨는데 이런 두산중공업의 구조조정 칼날이 모회사인 두산으로도 지금 향하고 있잖아요. 두산그룹 전체 구조조정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두산중공업에서 네. 이제 휴업 등 스스로 비상 경영 조치로서 이 난국을 타개하려고 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조 원을 수혈을 하면서 이 그룹 차원의 구조 조정을 하라라고 이미 약속을 받아냈고요. 네. 그래서 내부에서는 일단 순환 출자 구조를 어떻게든 탈피를 해서 지금 이 구조 조정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전체 그룹 속에서 두산 인프라코어나 두산 밥켓은 사업이 좋습니다. 그런데 네. 결정적으로 이 두 기업으로 만약에 부담이 옮겨간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재무 구조가 악화되는 건 명확관화해 보이고요. 한국신용평가가 그래서 모기업인 두산을 신용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채권단은 모회사까지 자구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못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황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금 두산의 사업 부문 중에 매각 가능성이 점쳐지는 곳이 바로 이제 유통 등 비핵심 부문으로 꼽히더라고요. 이쪽이 지금 언급이 되는 그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어떤 그룹이든 사업 전망이 어두워서 구조 조정을 할 때는 비주력 산업부터 일단 매각을 시도를 하는데 네. 이 유통 부문 사실 두 텀을밖에 남질 않았어요. 유명했던 KFC 체인이라든지 버거킹이라든지 이미 매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면세점을 작년에 이제 사업을 철수를 하면서 지금 두산타워의 8개층을 현대백화점에 이미 현대면세점 사업을 현대백화점에 하기 때문에 이미 그 임차를 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이제 이 유통 부문 매각은 명확한해 보이지만 중요한 건 이제 이 두산그룹이 미래 산업을 위해서 2차 산업, 그러니까 2차 전지 사업을 굉장히 많이 또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 연료전지 사업까지 매각을 하느냐가 이 두산그룹의 앞으로의 어떤 그 상황에서 굉장히 눈길이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두산의 유통사업 등의 매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단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두산중공업의 구조조정 예상안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자 이제 매일경제신문에 실려있는 기사 내용과 그림인데요. 두산건설 등 지금 두산중공업 자회사의 매각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두산밥켓이 두산중공업에서 분리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사업과 투자 부문 분리 후에 이제 두산을 중심으로
앞으로 이제 그룹이 재편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더해지고 있고요. 두산의 비핵심 사업 부문 매각 후에 지배 구조 재편이 현재 두산중공업의 구조 조정 예상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힘든 게 두산중공업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구조 조정 현황은 어떤가요? 일단 조금 부문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그런 그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과 그 다음에 서서히 지금 구조조정을 시작하려는 대기업들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발등이 불이 떨어진 기업들도 많고요. 일단 CJ 쪽에서는 부동산 매각과 신규 매장 출전 보류하고 있고 또 롯데쇼핑 이미 보도가 됐지만 백화점, 마트, 네. 뭐 슈퍼 등 기존의 어떤 점포를 30%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아시아나, 대한항공, 임직원과 조종사 무급 휴직에 들어갔고요. 만도 창사 후 첫 관리직 희망퇴직에 들어갔습니다. 임원 감원이고요. 아마 기사에서도 많이 이 표현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창사 후 첫 희망퇴직 이런 표현들이 사실상 그 2009년도 금융위기나 혹은 IMF 때 많이 나왔던 표현인데 이것이 또다시 이제 서서히 언론 보도에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우리 기업들의 상황이 안 좋다는 점입니다. 르노 삼성도 역시 희망퇴직을 지금 그 공고를 냈는데요. 30개월분의 급여를 주겠다라고 이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스타항공, LCC는 뭐 이스타항공만이 아니죠. 모든 LCC들이 전부 다 지금 산소호흡기를 지금 착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직원 휴직은 물론 수습 부기장 80여 명의 계약을 지금 해지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타항공도 최근에 구조조정 얘기가 나왔고요. 이처럼 코로나19에 따른 가장 큰 후폭풍, 기업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도산과 매각, 그리고 자산 및 인력 조정 등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경제 위기 속에서 이제 기업들의 도산을 또 막으려면 정부는 어떤 지원책들을 뒷받침해줘야 될까요? 네, 일단 정부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기업들의 도산을 막겠다 하고 긴급 자금 수혈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일단 그 신용 리스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 4월 도래되는 회사채라든지 혹은 올해 내에 차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압박을 갖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은행이 회사채를 매입하느냐 안 하느냐를 놓고 한국은행은 아직도 소극적이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역시 연준이 개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워낙에 지금 이 경제 불황이 1929년도에 발생한 대공황에 버금가는 그런 폭풍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은행은 굉장히 소극적이어서 신용 리스크 해소를 위한 금융 대책 굉장히 절실하고요. 법인세 감면 이 부분은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법인세라든지 기타 이제 조세 감면이 우선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세금 부분에서도 수출기업 등의 우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고요. 네. 물론 직격탄을 맞은 항공사, 호텔, 당장 지금 도산 위기입니다. 그래서 부도 위기를 맞고 있는 기타 그 LCC를 포함을 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하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제 IMF라든지 혹은 또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위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지만 정부에서는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개 기업이 있는데 그 한 개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혈세를 무조건 쏟아 부어서 그것이 이제 부작용이 계속 되는 어떤 상황들 다 살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원칙, 구조조정의 원칙을 확실하게 세워야 된다라는 점. 그렇다고 해서 살릴 수 있는 곳을 지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그러니까 투 트랙이 확실하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 원칙을 세워야 된다. 한 개 기업을 확실하게 솎아내야 되고 또 살릴 곳을 먼저 지원하는 선제적인 어떤 정책 지원 이런 이 투 트랙을 확고하게 원칙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큰 경제 충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 악화가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내수 악화로 이어지면서 경제가 위축되는 이제 불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건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와 같은 악순환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기업들을 위한 선제적인 대책을 내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제 두산중공업의 위기 그리고 두산그룹의 구조조정에 대해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